한국 축구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현 울산현대 감독을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홍 감독은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불과 12시간 만에 제안을 수락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은 축구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먼저 협회가 계약 체결을 마치고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는 점, 연봉 수준이 외국인 감독 수준이라는 점 등은 홍 감독과 협회가 사전에 모든 것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팬들은 그동안 보여준 홍명보 감독의 행보를 보면 이번 일이 그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한다. 선수 시절 홍명보는 유공과 포항의 이중계약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이적 과정에서 팬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다. LA 갤럭시행을 앞두고는 언론 플레이와 태업까지 서슴지 않았다. 감독이 된 후에도 그는 구두 약속을 어기고 이적한 선수를 맹비난하는가 하면 팬들 속이는 언론 플레이를 펼쳤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축구계 일각에서는 그가 이미 지난 2월 내부 내정을 받았으나 여론이 좋지 않자 발표를 미뤘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축구협회가 팬들을 우롱하고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홍 감독의 전술적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은 막강한 스쿼드에도 불구 특색 없는 축구로 2위에 그치고 있으며 그의 지도력은 국제대회에서 검증된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축구협회 관계자가 내놓은 홍 감독 선임 이유는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단순히 원팀을 만드는 능력과 데이터상의 전술 능력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몇 팬들은 과거 벤투 감독 선임 당시 김판곤 위원장의 브리핑을 소환하며 축구협회의 진정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부족해 보이는 벤투 감독일지라도 분명한 철학과 열정이 있음을 강조했고 4년간 그의 성장을 지켜보자 당부했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벤투 감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시에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왔다. 팬들은 지금 축구협회에 그런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오랜 기간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사령탑을 뽑는 일인 만큼 과정의 투명성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축구협회는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홍명보 감독 또한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팬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협회, 감독, 선수단, 팬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는 수밖에 없다.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한국 팬들이다. 이들의 응원과 질타 속에서 우리 축구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축구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소통의 부재, 그리고 팬들에 대한 존중 결렬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축구협회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일방적인 발표,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신뢰를 잃어왔다. 이는 비단 이번 사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협회와 팬들 간의 벽은 갈수록 높아져만 갔고 이는 한국 축구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어왔다. 물론 홍명보 감독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선수 시절부터 감독에 이르기까지 그는 팬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한 일들이 있었다. 이중계약, 허위 인터뷰, 태업 등은 프로스포츠인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다. 감독이 된 이후에도 약속을 어기고 팀을 혼란에 빠뜨린 일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 홍명보라는 개인의 과오를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는 이 사태를 계기로 축구계 전반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축구협회는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팬들과의 소통 창구를 늘려야 한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했는지, 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래 비전과 전략도 팬들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가야 한다. 감독과 선수들 역시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그들은 단순히 축구협회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프로스포츠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팬들 앞에 서야 한다. 특히 홍명보 감독은 과거의 과오를 통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도 예외일 수 없다. 단순히 흥미 위주의 보도,
선정적인 기사로 팬들의 분노만 자극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팬들과 축구계 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팬들 스스로도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비난과 혐오, 그리고 신상털기 등은 지양해야 한다. 대신 축구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로 건전한 축구 문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 축구계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으로 불거진 논란과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축구계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 신뢰와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축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진통과 시행착오가 뒤따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은 협회와 홍명보 감독, 그리고 축구계 관계자들에게 넘어갔다. 그들이 보여줄 행보에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좁게는 13억 국민의, 넓게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앞으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 축구를 사랑하는 한 팬으로서 소망을 전한다. 부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모두가 힘을 합쳐 더 성숙한 축구 문화, 신뢰와 소통의 축구계를 만들어가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자 한국 축구의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 관련된 논란은 단순히 축구계 내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 축구협회라는 거대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팬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권력 집단의 횡포를 연상케 한다. 이는 비단 축구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해야 한다.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과 투명의 가치가 뿌리내려야 한다. 권력 집단의 특권과 반칙이 아닌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 언론의 견제가 필수적이다. 특히 약자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자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축구계가 먼저 변화의 물꼬를 트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문화의 모범을 보인다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서포터즈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축구계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민주시민의식을 갖춰야 할 것이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 관행의 관성, 무관심의 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관이 아닌 희망, 좌절이 아닌 의지다. 축구팬들이여, 우리가 바로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한국 축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축구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울려 퍼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축구를 향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다. 물론 이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불굴의 위지와 연대의 힘이 있다. 팬들이 하나 되어 목소리를 모아갈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축구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수많은 위기와 역경이 있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2002년 월드컵의 감동, 2018년 아시안게임의 승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자 교훈이다.
팬들의 열정과 선수들의 투혼, 그리고 국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지금의 위기 또한 반드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한국 축구사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계기로 우리 축구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협회와 구단, 감독과 선수, 팬과 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 신뢰와 소통, 공정과 정의의 새로운 축구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 길에 팬들이 앞장설 것이다.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경기장과 거리에서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건전하고 성숙한 비판의식으로 축구계를 감시하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축구를 위한 행동이 아니다. 더 나은 사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될 것이다. 축구는 우리의 희망이다. 그 잠재력을 믿는다. 팬들의 힘을 믿는다. 우리가 함께 갈 때 아무리 높은 벽도 결국 허물어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축구를 향해 전진할 때다. 기득권 세력의 논리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축구를 만들 때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정이고 꿈이며 희망이다.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인생이다.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또 그라운드로 향한다. 공정과 정의, 민주화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바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국민의 축구를 향해